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 최초이자 대규모 관광시설 민자 유치 사업인 코베아 캠핑랜드가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5월까지는 개발 행위 허가 등 행정적인 허가 절차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낭성면 삼산리 일원에 들어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코베아 캠핑랜드는 민선 8기 청주시의 첫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코베아 측이 청주시와 1,000억 원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고 이미 16만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순양하냐 아니냐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최근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끝내기 위한 정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청주시 측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체류형 관광이에요. 무조건 오게 되면 하루를 숙박을 하게 되죠. 숙박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숙박하시는 분들이 캠핑장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관광이랑 연계 활성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암만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부진의 생태자연구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초 계획보다 캠핑장 조성 면적, 이른바 사이트는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수영장도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캠핑장 곳곳에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직 주민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대로라면 코베아 캠핑랜드는 오는 2026년 무난히 개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1,177명으로 한 해 전보다 2,2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2020년 160만 명을 살짝 웃돌며 정점을 찍은 후 4년 연속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의 식품 구입을 돕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금액을 인상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나 영유아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충북에서는 2,900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4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2인 가구부터는 소폭 인상돼 4인 가구의 경우 2만 원 인상된 월 1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카드의 지원 금액이 충전되는 형태로 구입 가능 품목은 국내산 채소와 과일, 육류와 흰우유, 잡곡 등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의 발전기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터리나 송전 설비가 필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앞전 발전 방식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터리처럼 스스로 전기를 저장하는 자가 충전 전력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TJB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전 발전기는 양극체와 음극체,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라이터나 가스레인지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로 기존 발전 방식에 비해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주로 소형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도로나 계단처럼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장소에 설치해 대규모 전기를 생산하는 연구도 한창인데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려면 배터리나 송전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앞전 발전 방식을 통해 배터리가 필요 없는 새로운 자가충전 전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병기 교수와 라구 박사 연구팀은 토뷴 텅스텐과 황화 몰리브덴을 합성한 복합 재료가 발전 과정에서 스스로 전기를 저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전 소자를 계속해서 터치하자 전자시계가 작동하고 터치를 멈춰도 시계가 계속 작동합니다. 생성된 전기가 발전 소자 안에 저장돼 있다가 서서히 방전되는 건데
시험 결과 4분간 1.6V까지 자체 충전한 뒤 3시간 15분에 걸쳐 천천히 방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도 만들었고요. 또 같은 재료로 슈퍼커패시터의 음극재를 사용하여 또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소모품인 배터리가 필요 없는 친환경 발전 방식인 만큼 소형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나 의료산업 등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연구팀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미래 청정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생산에 활용하는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재료같이 어떤 그 재료를 좀 더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고 또 수소를 발생시키기 위한 또 음극재나 또 양극재 같은 것 부분에 또 저희가 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이뤄낸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재료공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무료 통근버스를 올해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무료 통근버스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단 근로자들의 통근 전세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주 옥산 산단과 진천 농공단지 등 5개 시군 9개 산업단지가 대상입니다. 충청북도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가용이 없는 50대 중후반의 여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는 9개 산단 20여 개 노선에서 출퇴근 버스를 지원합니다. 청주시가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청주학 연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연구 분야는 청주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발간 사업과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료를 집대성하는 아카이빙 구축 사업, 지역 담론과 의제 발굴을 위한 포럼 개최 등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이루어진 청주학 연구 성과물을 집대성하고 기존 청주학 연구 기관과의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우수한 영상 콘텐츠로 충북을 알릴 도민 PD와 충북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충북의 주요 정책이나 문화관광 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상에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혁신원은 심사를 통해 도민 PD 10팀과 미디어 크리에이터 팀 10팀을 각각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중요 범죄가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엿새간 충북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61건으로 연휴가 나흘이었던 지난해 설 연휴보다 8건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범죄는 절도로 지난해 40건에서 올해 28건으로 줄었고 살인과 강도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3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